대한민국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해야 되는 그 길에 있는데 사실 지금 권한대행 체제인데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행이 권한대행 체제가 아닌 것처럼 마치 최상목 대행이 진짜 선출된 대통령처럼 뭐 윤석열보다 더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의원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즐기고 있다고 봅니다. 아 즐기고 있다. 최상목 대행이 지금 상황 판단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을 맡았는데 대통령 놀이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네. 그 외신 기자의 인터뷰에서 뭐 대통령 출마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그 예, 질문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웃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할 일을 역할을 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나중에는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뭐 제일 정말 화가 났던 부분들은 대통령이 되어서 가족들이 좋아했다라고 하는 보도를 봤는데 제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금 장난하는 건가? 예. 저 사람은 왜 자기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를 할 의지는 있는 것인가? 지금 잠깐 대통령 놀이에 빠져가지고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차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그 대통령 놀이에 빠져 있는 어린 아이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제 이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하면서 벌써 9번째 거부권 그렇죠. 행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진짜? 정말로 화가 나는 지점이죠. 예. 사실 방통위도 뭐 4대 4로 기각이 난 부분 이진숙,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5명이 정족수인데 2명으로 가지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바로 잡아야 되는데 저렇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 사회가 개혁이 안 되고 있다. 저런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윤석열이 이제 풀려나 있고 지금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란 잊으면 진행 안 되고. 중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그 이후에 윤석열한테 지시를 받았던 네. 종이를 문건을 받았던 최상목이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너무 기괴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참 초현실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절대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때 들어가 있었잖아요.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있었죠.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국무위원 간담회라고 그렇죠. 해야 되나? 말도 안 되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들도 부정하고 있어요. 그건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아니다 그러고. 예, 그때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 손절을 한 것 같은데 본인도 그 자리에 있었고 막지 못했던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있죠. 뭘 잘했다고 저렇게 행동하죠? 정말 화가 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소마다 어떻게 보면 내란 세력들이 계속 있다. 그러니까 최상목도 최상목이고 검찰도 검찰이고 또 경찰 내부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이 내란 세력과 함께하는 윤석열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지금 나라가 좀 바로 서겠느냐. 뭐 헌재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최상목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게 맞느냐.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어요, 국민들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예. 이미 계엄이 끝나면서 내란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공범들이 다 아직까지 권력에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공범들을 사실상 뭐 풀어주고 네. 잡아들이지 않고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란 지속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최상목 대행도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대행 민주당이 계속 지켜볼 거냐? 최상목 대행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탄핵해야 물어야 된다. 된다고 생각하고 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임명하라고 이미 위헌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걸 가만히 두죠? 헌재 판단을 무시한다. 헌법을 부정한다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과 법률에 수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자기 그렇죠. 의무 따위는 지금 대통령 놀이하면서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뭐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네. 이 중차대한 상황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고 뭐 경제를 생각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경제를 생각했으면 계엄했으면 안 됐거든요. 사실 냉정하게 끝까지 몸을 던져서라도 막았어야지.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망국적인 계엄을 통해서 국가 신뢰도가 네. 이렇게 처참히 무너질 수가
있겠느냐 하는 지경까지 왔는데 아, 본인은 몸을 던져서 막지 않았고 실제로 이 계엄 선포를 하고 나서 바로 경제통들을 모셔서 회의를 했어요. 네. 계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당시에 기억나는 게 뭐였냐면 거래 정지, 그러니까 주식 거래 정지하고 최소한 조치는 했다는 거죠. 그거 할 시간에 대통령 막았어야죠. 그거 할 시간에 윤석열한테 네. 죽어도 안 된다고 했었어야죠. 그럼요. 자기도 결국에는 그 계엄을 인정하고 네. 그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인지하고 인정하고 후속 조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네요. 어떻게 가만히 두죠? 아하. 저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전용기 의원은 뭐 개인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그렇습니다. 탄핵이 필요하다는 거고 민주당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뭐 오늘 밤에 뭐 모여서 의총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밤 보도도 9시에 있더라고요. 의총입니다. 9시에 의총이다. 원래 저희가 음, 밤 10시 반까지 광화문에서 늘 집회를 해왔는데 네. 오늘은 실제로 선거 예정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9시에 의원총회를 의원총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아, 거기서 또 다뤄지겠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에 대한 이 분노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명태균 특검도 그렇고 내란 네. 특검도 그렇고 이 특검은 중요한 특검을 다 이제 막아섰기 때문에 그렇죠. 명태균 특검에 대한 국민의힘의 주장은 뭐였습니까? 명태균 특검하면 이거 보수 괴멸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걸 막으려고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세력들과 국민의힘과 내란 세력들과 한 몸으로 지금 최상목 대행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볼 수가 없다. 그렇죠. 명태균 특검법은 이거는 진짜 이걸 그냥 거부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예. 내란 종식 조기 대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 실제로 이 내란 특검과 각종 특검들을 통해서 네. 저 사람들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음, 그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예. 뛰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 열리면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리면 와, 최상목 대행이 거부했던 이런 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가고자 했던 걸 막았었던 것을 그렇죠.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조기 대선 의미가 크다.